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변비, 설사, 우울증, 감정 기복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게 있다면 무조건 나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저번 시간에 결국에 모든 다이어트, 대사, 건강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미토콘드리아라고 설명을 했었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음식, 식단에 관해 궁금해하시니까 식단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우리 몸이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ATP라는 단위로 만들어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단순히 에너지를 만드는 걸 넘어서 대사를 비롯한 모든 신체 활동을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 건강이 나빠지면 비만, 당뇨, 정신질환, 심혈관계, 알츠하이머, 우울증, 만성피로 이 모든 증상으로 다 이어지고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상이 있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대부분 다 병원에 가서 각각 다른 약을 처방받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건강이 좀 나빠졌다면 미토콘드리아 개선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미토콘드리아는 대부분 다 유전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키, 외모, 더 나아가서 지능, 운동신경,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유전으로 결정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슬프게도 이 미토콘드리아조차 유전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디서 결정되냐면 목에, 어머니 쪽에 있는 난자가 미토콘드리아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난자 안에는 이미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있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데 이때 정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대부분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쪽에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대부분 다 아이한테까지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 준비할 때 어머니 쪽에서 특히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물론 남자 쪽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미토콘드리아만큼은 모계로 유전이 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타고난 미토콘드리아를 포기해버리는 건 안 돼요. 못 바꿀지언정 갖고 있는 거라도 잘 지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타고난 미토콘드리아를 잘 지키고 갖고 있는 것 중에 기능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예요. 제가 팀키토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다라는 게 정설로 잡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키토제닉이라는 뜻 자체가 몸에서 케톤을 만든다는 뜻이라고 했죠. 케톤 플러스 제닉이라고 해서,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인데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제 간헐적 단식을 잘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를 분해하고 변형해서 케톤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케톤체를 미토콘드리아에 흡수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즉 케톤체를 에너지로 쓰는 과정에서 실제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만들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수준이 낮은 그런 논문이 아니라 논문 중에는 SCI2급이라고 하는 가장 수준이 높다고 하는 그런 논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 학술지에도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리고 케톤체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여준다라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 식단을 지속하면 원래 어머니한테 나쁜 미토콘드리아를 받았어도 내가 가진 한계 내에서는 제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만드는 체질이 되니까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살이 빨리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이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 무조건 산소를 필요로 하고 산소를 100만큼 써서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필연적으로 100 중에 5에 해당하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건강한 세포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성산소를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가 노화도 방지하고 건강을 지키고 염증 줄이고 이런 데 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키토제닉 할 때 나오는 이
케톤체도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케톤체를 써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때 활성산소를 실제로 덜 만들기도 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되는 그 단백질의 스트레스, 이것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SCI급에서 만든 학술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증명된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살 빠질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어요. AMPK라는 건데, 간헐적 단식해서 인슐린이 떨어질 때 체지방 분해돼서 살 빠진다고 설명했죠. 이 과정을 주도하는 게 바로 AMPK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AMPK가 병든 세포를 잡아먹고 건강한 세포로 바꾸는 이 오토파지, 그리고 병든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만드는 미토파지, 이 두 과정 다 AMPK라는 물질이 이끌어냅니다. 근데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AMPK라는 물질을 더 높이는 효과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한다는 곧 세포와 미토콘드리아가 동시에 건강해지고 리뉴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항산화, 즉 노화를 막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그냥 존재한다고 계속 노화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대부분 다 후천적인 식사, 환경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데, 이 케톤체가 이 항산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발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키토제닉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면 애초에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남들에 비해 안 늙을 수 있다. 근데 이점이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또한 케톤체가 거기서 완전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 리뷰하면서 이 키토제닉이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이롭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간질이라고 불렸던 그 뇌전증이라는 정신질환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키토제닉이라는 말도 했었고, 뿐만이 아니라 조현병, 알츠하이머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활용되는 게 키토제닉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덜 심한 보편적인 정신적 문제, 신경질환 이런 것들에도 키토제닉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마 충동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 그래서 폭식이나 과식이 일상화된 분들에게도 키토제닉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동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 다 뇌에서 하는 건데, 뇌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뇌세포, 키토제닉 그리고 케톤체가 이 뇌세포와 뇌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높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동 조절을 잘 못하는 것도 뇌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능을 높여서 회복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연구에서 뇌 기능이 좋아져서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키토제닉이 인지 기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키토제닉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키토제닉 관련된 책을 읽으면 정말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미토콘드리아를 좋게 해서 이점이 많다 이런 것들 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쉬운 액션 플랜을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많이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순탄수 70g 정도로 시작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종국적으로는 순탄수를 50 혹은 20 쪽으로 계속 내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순탄수를 그렇게 내렸을 때 키토시스가 더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케톤체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는 당연히 건강한 지방으로 그만큼 에너지원을 보충해줘야겠죠. 대표적으로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그리고 MCT 오일, 우리가 나쁘다고 알고 있는 육류에 있는 지방들, 삼겹살의 지방들, 얘네들도 다 건강한 지방이에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에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포화 지방들도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탄수화물 대신에 보충을 해주시면 좋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세포를 새로 만든다거나 건강한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재료,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게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적정량, 내 체중 곱하기 1g만큼 드신다면은 아마 미토콘드리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 미네랄들을 잘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미네랄들을 재료로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들을 잘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지금 현재 내 몸에 결핍된 미네랄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핍된 미네랄이 뭔지 알아보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바이오컴에서 하는 영양중금속 검사, 모발로 해서 결핍 미네랄을 보는 검사가 있고, 하나는 소변을 통해서 전신의 대사 기능을 보는 종합 대사 기능 검사가 있어요. 얘를 하면은 내 몸에 좀 떨어진 대사 기능들을 다 골라낼 수 있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미네랄이 뭔지 추천까지 해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있거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높여주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기능이 좋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주에 최소 3번, 넉넉히는 5, 6번 정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자체로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새로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모계, 즉 어머니 난자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물려받는다고 했는데 그때 물려받은 양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항상 간헐적 단식,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하죠. 공복인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AMPK라는 물질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지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땐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가 가장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기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도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면서 몸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런 것들을 지킬 때와 지키지 못할 때 몸의 컨디션을 정말 크게 차이를 느끼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다시 바빠지면서 건강을 많이 못 챙기다가 지금 다시 챙기기로 한 지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확실히 3일 전보다 오늘이 컨디션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 며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건강이 완전 망가진 상태는 아니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효과를 체감을 하는데 이미 많이 망가진 분들은 체감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이게 적응기가 한 2주 정도라고 치고 2주만 참으면은 진짜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컨디션을 느끼실 테니까 꼭 한번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5가지 방법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미토콘드리아에 관해서 조금 더 다뤄볼 예정이에요. 노화, 정신질환, 운동.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 다이어트로 다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면 좋을 내용들을 다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요. 미토콘드리아 첫 영상부터 안 보신 분들은 첫 영상부터 꼭 이제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